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이끌고 있는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위는 반일 선동의 최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몇 사람의 외교, 안보, 경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가세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하게 해놓고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이 자유우파 세력으로부터 대역 죄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송영무, 그가 이 특위에 가세를 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비례대표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 4월 중순에 무슨 지역구의 공천을 받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전직 국방장관이니까 합류한 것인지 그 내막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세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고 방위력이 일본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안보 태세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안보를 망치고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대역죄인이 안보 태세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라는 일종의 핫바지 바람 새는 소리를 또 국민에게 해대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한 것이 맞는가? 정말이지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뒤떨어지지 않는가? 제가 군사력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대의 군사력은 해군력과 공군력에 좌우됩니다. 병력수는 한국이 62만, 또 일본이 24만. 그러나 이제 일본은 전문적인 부사관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사관 이상의 숫자가 한국보다 5만 명이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의 숫자는 한국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일본이 뭐 한반도에 상륙하겠습니까? 일본과 분쟁이 벌어진다면 독도를 놓고 벌어지는 영토 군사 분쟁,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 동해상이나 이런 곳과 연결된 분쟁이 아니겠습니까? 해군과 공군력이 현대전을 좌우합니다. 첫 번째, 공군력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텔스 기능,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미국의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쏴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스텔스기 F-35를 계속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F-35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가장 가공할 항공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텔스기를 일본은 2023년까지 105대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2021년까지 40대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최신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한국은 주한 미군이 사드를 배치해 놓고 있지만 사드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이지스 어쇼라고 하는, 어쇼니까 해안에 배치하는 것이죠. 일본의 그 야마구치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본의 정한론과 메이지 유신이 싹튼 일본 군국주의의 본고장 야마구치현 해안에 주로 배치가 되는 이 최신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일본이 2기를 도입을 합니다. 하나에 1조 2천억씩 2조 4천원이나 드는 엄청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기능이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전체는 물론 중국의 동해안까지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처럼. 한반도 전역이, 특히 한국군이 완전히 일본의 최신형 미사일 방어 레이더 시스템의 감시 대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이지 중요한 해군력. 벌써 구축함이 일본은 37척, 한국이 12척입니다. 구축함, 이지스함, 항공모함 이런 것은 전부 다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건조를 할 수 있는 거고, 일본은 벌써 1940년대에 항공모함과 항공기를 제작을 해서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벌써 일본은 이지스함을 7척이나 가지고 있고 1년 내에 8번째 이지스함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형 호위함 4척. 그래서 항공모함형 호위함 1척에다가 이지스함 2척, 그리고 구축함 5척을 연결시켜서 한 개의 기동전단을 만드는데, 이런 기동전단을 4개나 일본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일본은 4개의 기동전단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능력에 따르면 항공모함도 유사시에 곧바로 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이지스함은 현재 3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3척을 더 도입할 예정인데 그래봐야 6척에 불과합니다. 현재 한국은 대형 수송함, 독도함과 마라도함, 이 대형 상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스텔스기를 탑재할 수 없습니다. 겨우 헬기만 이착륙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스텔스기,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F-35 스텔스기를 10여 대 정도 탑재할 수 있는 5만 톤급이면 대형 항공모함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크기가 5만 톤급의 대형 상륙 수송함을 건조할 계획인데, 그런데 이것이 목표가 2030년입니다. 11년 뒤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늦어지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일본은 완전히 방위력 증강 계획을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수 방위,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적을 방어한다라는 소극적인 방어 개념에서 넘어서 적극 방위로, 임박한 위협이라면 먼저 공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벌써 안보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본이 적극 방위 개념으로 바뀌어서 어떤 식으로 방위력 예산을 증강시키고 있는가? GDP의 1%에 가둔다는 룰을 과감하게 깨고 있습니다. 올해 방위 예산은 55조, 일본 GDP의 1% 안에 갇혀 있지만 이것을 깨서 2023년까지 70조, 내년에 벌써 60조가 됩니다. 2023년까지 70조 원의 방위력 국방 예산을 가질 예정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올해 47조입니다. 올해 벌써 국방 예산에서 일본에게 뒤졌습니다. 이 상당 부분, 일본의 이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은 최첨단 해공군 무기 체계를 갖추는 데에 투입이 됩니다. 이것이 한일 군사력의 비교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군사력일 뿐 눈에 보이지 않는 군사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앞세운 남한에 대한 공격 위협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일본을 상대해야 되는 두 개의 가상 위협을 상대해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만약에 군사적으로 대결한다면 북한이 한국을 돕겠습니까? 북한은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기습 남침 작전을 펼칠지 모릅니다. 한국은 두 개의 전선을 상대해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과연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대결을 하면 미국이 어느 쪽을 돕겠습니까? 이 친북적인 문재인 좌파 정권을 돕겠습니까? 아니면 강력한 미국의 군사 동맹으로 남아있는 일본을 돕겠습니까? 과거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전쟁을 벌였을 때 미국은 우방 동맹인 영국을 철저하게 도왔습니다. 미국의 정찰 자산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해군의 움직임을 많이 영국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만약에 동해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독도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미국의 정찰 자산이 누구를 돕겠습니까? 영국을 도왔던 미국처럼 만약에 미국의 그런 월등한 전략 정찰 자산이 일본을 돕는다면 한국의 구축함들은
눈먼 시각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데 송영무 국방장관 이 안보 무장 해제시키는 군사 합의서를 만들고 백두산에 가서 김정은에게 아부성 언행을 하고 5.18에 관한 국군의 관련성을 국군을 완전히 매도를 해서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기무사 문건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이 무슨 계엄령 문건인 양 수사를 하는데 방관을 하고 장단을 맞췄던 송영무. 이런 대역죄인 송영무가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반일 선봉 부대에 들어가서 또 다른 반일 선동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